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둥근 축구공에 밤잠 설친 분들도 꽤 많으시죠? 지난밤에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독일과 멕시코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피파 랭킹 1위의 독일을 15위 멕시코가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축구공은 둥글고 결과는 차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9시 우리가 스웨덴전을 기다리는 이유기도 하죠. 오늘 밤 스웨덴전을 치를 러시아 현지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선 이렇게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르는 반면에 우리 정가에서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이 흐릅니다. 자유한국당이 초선 의원들의 중진 사퇴 요구 논란에 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마지막 막말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안철수 전 위원장이 미국행을 하는 걸 놓고 또 내부에서 옥신각신 반발이 거셉니다. 선거에 진 정당들, 당내 정비할 시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도 좀 진지하게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근데 간밤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 이 속보로 밤에 타전이 되면서 아마 축구 보시던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군산에서 일어난 방화 소식이요. 네, 군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때문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술값 시비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곳 전북 군산의 한 주점이었습니다. 예. 어젯밤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55살 이모 씨가 술값을 놓고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이 씨는 종업원들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말을 내뱉고는 실제로 얼마 후에 돌아와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질렀다는 거죠. 기겁한 사람들이 비상구 한 곳을 몰려가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속출을 했고요.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인근 선배네 집에 숨어 있다가 새벽 1시 30분에 잡혔습니다. 이 씨 역시 화재로 몸을 다친 상태인데 경찰은 이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상자가 30명인데 위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중상자가 더 많아서 수도 있어요. 걱정입니다. 군산 소식이었고,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네, 이변숙 한국 축구 결전의 날입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9시 스웨덴과의 첫 경기요. 맞습니다. 8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다, 이런 목표를 세운 우리 대표팀. 어제 마지막 전술 훈련을 마쳤고 이제 휘슬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같은 조 멕시코 독일전 결과가 유쾌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멕시코가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이 이기는 게 유리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변이 연출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독일이 무난히 조 1위를 차지할 거고 우리는 멕시코나 스웨덴과 조 2위 다툼을 벌여서 16강행 티켓을 따낸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을 꺾고 오르겠다, 이건 애초에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것인데 일단은 오늘 스웨덴부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숫자를 보면, 전력을 보면 우리가 훨씬 뒤지잖아요. 그렇죠. 피파 랭킹만 보더라도 스웨덴 24위, 우리나라가 57위입니다. 사실 역대 A매치 경기에서 한 번도 한국이 스웨덴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이 분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요. 우리 팀 분위기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한준희 해설위원으로부터 그쪽 상황들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한미훈련 재개를 언급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 그 전화 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간밤에 한미 연합훈련, 그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트위터 글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희망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훈련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걸 또 즉시 시작할 수도 있다 번복을 한 그 거예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죠. 다만 여전히 중단에 무게를 싣고는 있습니다. 워게임 중단은 자신의 요구였다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그 이유를 네. 설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협상이 아시아 전역에서 축하받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실패로 보리한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엄밀히 말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승리에 교체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새 정부 출범하고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걸 텐데요. 지난주에는 패배한 야당들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 첫 순서는 여당으로 가보죠. 집권 여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은 세상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맘과 몸과 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셨습니까? 왜요? 네. 왜요? 승리한 후에 첫 주말인데. 선거 전에는 선거를 지원하느라 돌아서니까, 예. 정말 과분할 정도로 이겨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조금 표정 관리 또는 자만하면은, 이 큰일, 민심이, 예. 민심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겠구나. 이래서, 좀 묵직했어요. 오히려. 네. 네. 사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네. 해맑게 웃기만 해도 안 되겠구나. 네. 이럴수록 몸 낮춰야겠구나, 이런 생각. 네, 네. 그래요. 아마 승리 요인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주말에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 압승의 이유, 의미, 뭐라고 분석하세요? 우선 평화, 민생, 미래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야당들의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구사했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을 보고 간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진심,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어주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고 있다, 더 잘해라 이런 의미. 네. 네, 원로시죠. 유인태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원체 못해서 그렇다. 이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선거의 승리라는 게 꼭 반사 이익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역대 선거에서는 최악 대신에 타악을 뽑는다는 냉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현장을 가도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그래서 평화와 민생을 살려온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분명히. 그래서 최선은 못 되더라도 아직 민생이 크게 개선됐다 할 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래도 그런 노력, 의지 이런 걸 보고 차선은 된다. 이렇게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우선 그걸 현장에 가면 다른 당 타당 후보들의 명함은 버려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시장 바닥에.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드리는 명함은 후보들과 함께 다녀보면 꼬박꼬박 잘 받아주시고 꼭 갖고 가서 읽어보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원체 못해서 그랬다. 이 평은 좀 솔직히 좀 서운하시군요. 그건 아마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초반부터 여론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일 때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꾸준히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한 번도 흔들리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당들, 특히 의석수가 비슷했던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 참패 요인도 분석을 하실 거예요. 타산지석 삼아야 하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그분들이 여러 차례 그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것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촛불 때의 그 의지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인데 동시 개헌하기로 한 약속 파기했는데요. 그것도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들이 볼 때 주거권이나 안전, 생명권 이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 논의 없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또 추가 경정 예산안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기보다는 뭔가 트집 잡아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방탄국회는 적극적으로 열고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른바 닥치고 반대의 그 야당 인상 짙은 각인 이런 것들이 패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패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야당 내부 안에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높았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냉전 보수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꼰대 정당처럼 보였던 거죠. 꼰대 정당처럼 보였다. 네. 거기에 일조를 한 게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조금 하여튼 설득이 불가한 불가한 정도였다. 근데 주말에 홍준표 대표가 떠나면서 마지막 막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네. 1년 동안 당이 끌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 비양심적이고 개파이 우선하는 당내 의원들 청산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런 유형들 정리 못한 거 후회한다. 네. 옆에서 보기에 그런 분들이 좀 있던가요? 저는 바로 홍 대표의 그 리더십이 그걸 떠나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진작에 그 의원들을 지휘를 해가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근거와 이유를 국민께 제시하고 국민 보고 정치를 하자라고 그 단점을 안다면 그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했었어야 된다고 진즉에 생각합니다. 하셨어야지 왜 떠나시면서 이러시냐.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진즉에 하실 것이 그렇게 잘하시면. 몰랐던 게 아닌 거죠. 몰랐던 게 아닌 건데 그런 안타까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야권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게 여당으로서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우선 그 야당들이 어떤 당은 젊은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또 제1야당을 상호 비방하고 아까 그런 몰랐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내부 비판을 하면서 그런 뒤늦은 그런 그 지적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자중 질환으로 가는 것은 되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내려놓기 전에 홍 대표가 내부 총질 그런 분류를 하고 이런 거 사실 국민 다 알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마치 자신이 이제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을 보고 국민한테 힘을 주자. 국회 정상화를 하자. 국회 정상화 이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분류하시기 전에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보시면은 이제 야당들을 이렇게 다 추스려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30석이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 대표님. 우선 연정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DJP 연정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해찬 전 총리도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같은 우군이 있는데 이걸 잘 운영하려면 높은 수준의 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정이 가능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통공약, 아까 말씀드린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그런데 그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비 걸듯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크고 또 국민께 이미 일찍이 공약으로 내건 것마저도 사안별로 그런 협조할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그 개별 정당이나 또는 개개인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정은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다. 아예 네. 꺼내지도 마시라. 아니 2달 정도 남았지만, 예, 네 그렇게 우선 예. 같이 갈 자세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장관 네, 사실 연정이라는 건 막 장관 자리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가는 건데 그런 형태 되기 어렵다. 그러면 연정 말고 어떤 이런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서 당대당 통합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좀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당대당 통합도 현재로서는 연정도 연정도 사실은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사실 국민의 여론을 보니 개헌이나 이런 건 우리가 했었어야 됐다 하자라든가 원 구성에 빨리빨리 국회가 비어 있으니까 정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도 힘을 받쳐주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못한 그런 국회가 됐죠.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원로들이 앞서고 그다음에 할 일을 해주면서 연정을 꺼낸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통합은 더 힘들겠죠. 네. 연정이 제로면은 통합은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가능성. 그러면 돌아오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온다는 분들은 받아주십니까? 그건 제가 일찌감치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랬어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원들 뜻이 어떻다고 파악이 되세요? 당원들 뜻은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좀 숫자 하나하나 의원수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그게 과반 의석을 채워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20석까지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곧 열립니다. 8월이나 9월 정도에 열릴 텐데 재도전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연임해달라 이런 문자를 받는 당대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또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이긴 삼관왕 대표가 됐는데 제가 맡아서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쿨하게 연임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뒤에 질문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확실하게 아닙니다 하시네요. 오늘 그냥 막 똑똑 떨어지시네. 0이다. 연정 가능성 0. 내가 연임할 가능성도 0.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추미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하고 독일 경기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보셨죠? 행간 준비하느라고. 오늘 행간이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정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바로 그 행간입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막말. 이거죠. 엊그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마지막 막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적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목조목 거론했어요. 물론 실명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9가지나 됐어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정기에 둘 수 없는 사람, 사생활, 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술주정,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 네.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예.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정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혁신의 방향은 인적 청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남기고 홍준표 대표는 떠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지막 막말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던진 이 말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예. 이틀을 못 견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직후에 사퇴한 게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바로 다음 날 14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무대 뒤로 화려하게 퇴장해버렸어요. 딱 한 줄 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행간에서 뭐라고 했죠? 물러나도 물러난 게 아니다.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예. I'll be back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ll be back 그러셨어요. 이틀을 못 견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말을 던진 게 돌아온 거라고 보세요? 네. 홍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다.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예. 정말 그럴까요? 홍 전 대표 입장에서 자기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는 모습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장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막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도 나도 지금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 문제 있었다, 막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네. 참아야죠. 참지 억울해도 못하고 참아야죠. 근데 참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왔다는 돌아온 얘기입니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건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퇴장해도 퇴장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하하. 이틀을 못 견뎠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도록 했다입니다. 9가지 분류에 실명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어요? 떠오르는 여의도 얼굴. 정가에서 이미 살생부가 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쫙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감정 조절 못하고 욱하는 말들 많이 하신 건 본인도 인정하실 텐데. 아니,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모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저도 알겠어요 누군지. 그리고 얼굴 경력 하나로라고 거론되는 사람도 알겠고요. 고관대작 지내고라고 하는 사람도 알겠고. 아르바이트처럼 의원하는 사람.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선거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총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큰절하고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다음 총선 차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초선도 나타나가지고 5명이 중진들 다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글 올리고 난 다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네. 지난 주말 조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막 굉장히 거친 엄청나게 시끌시끌할 줄 알았잖아요. 많이 근데 지난 주말 조용해졌습니다. 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사람도 없고 9가지 감히 분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분류를 9개씩이나 해놓고 나니까 어딘가에는 다 걸리는 것 같은 좀 맞습니다. 찜찜함 같은 거 찔리는 게 있을까요? 초선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중진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다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라. 당신도 그럴 자격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입니다. 이건 왜 이 시점에 나옵니까? 과거 민주당 선거 참패했을 때 뭐 했어요? 회초리 투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뀐 거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국민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초리 퍼포먼스만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아닌 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행동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의정활동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의정활동하면서 대정부 견제 기능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 가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화제였던 홍준표 대표가 남긴 마지막 막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막말 아닌 것 같고
이건 오히려 분석인 것 같고. 전혁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막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거 전에 했어야 되고. 그러게요. 선거 때 하셨을 그 말들을 지금 앞뒤가 지금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여하튼 뭔가 좀 확실히 잘못됐던 건 맞다. 그래서 참패의 결과를 주신 게 아닌가 국민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PGA 유소연 선수가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축구에서도 이런 얘기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축구 보셨습니까? 멕시코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멕시코가 져야지 유리한 거였어요. 독일이 이겨야 더 우리에게 좋은 거였는데 멕시코가 너무 잘하니까 승패를 떠나서 그냥 경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저는 넋을 놓고 어젯밤에 경기를 봤는데요. 이번 월드컵 초반입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약체들이 이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웨덴전도 저는 기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전력상으로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앞서지만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스웨덴전 오늘 밤 9시 앞두고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 팀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 한준희